안녕하십니까. 오너플랜너머스 함께하는 아티스트들 공간 라움 아카데미입니다. 와! 이번 세미나 여러분들이 꽤 자주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캐릭터 컨셉 디자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세미나 무려 세븐나이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그림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캐릭터 컨셉 원화가 파트장까지 하셨던 몬몬 작가님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편하게 제가 일을 하면서 생각했던 이야기, 고민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이제 슬슬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해요. 괜찮을까요, 작가님? 시작하면 될까요? 네네네. 이 세미나의 주제는 원화가가 알려주는 디자인인데요. 이제 오늘 우리는 실루엣과 컬러, 캐릭터 원화와 일러스트의 차이점을 살펴보고요. 마지막에는 자료 응용하는 노하우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실루엣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게임에서 캐릭터를 접할 때 제일 먼저 마주하는 것은 실루엣과 형태예요. 이 실루엣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잘 아는 캐릭터로 확인을 해볼게요. 똑같이 이름은 손오공이지만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죠. 채색이 없어도 검은 덩어리만 봐도 구분할 수 있는 게 이게 실루엣이고요. 첫인상이자 캐릭터성입니다. 다른 영웅들을 살펴보면 슈퍼맨과 배트맨 이미지를 가져왔는데요. 망토의 흐름, 이런 것이 실루엣의 포인트이자 캐릭터 정체성을 만듭니다. 피카츄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정보가 없어도 꼬리의 실루엣만 봐도 번개와 전기를 연상케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고유의 기호가 되고요. 이 기호는 또 브랜딩이 됩니다. 브랜드의 로고처럼 작동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만큼 실루엣의 힘은 우리가 작업하는 게임 환경에서는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중요한 이유를 또 한 번 나열을 한 건데요. 그리고 특히 요즘은 모바일 게임이 많잖아요. 모바일 게임은 우리가 접하는 화면이 더 작기 때문에 디테일보다는 전체 덩어리가 더 중요하고요. 디테일은 캐릭터를 강화하는 요소고 실루엣은 캐릭터의 정체성을 다뤄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게 저희의 고민들이잖아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디자인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컨셉의 키워드를 정하는 거고요. 키워드는 되도록이면 심플하고 명확할수록 좋습니다. 키워드가 정해지면 그 담고 있는 정보를 분석하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실루엣도 파악하고 스스로 브레인스토밍을 하게 되거든요. 또 조사 분석을 하면서 자료가 꽤 방대해지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거, 표현하고 싶은 거를 추리는 것도 일입니다. 예시를 들어가면서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실루엣을 접근하는지 보려고 합니다. 예시는 거미를 들고 왔고요. 거미의 실루엣을 특징을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상징, 그리고 다른 배치 속에서 예시 이런 것까지 브레인스토밍을 해가면서 전체적인 디자인 키워드를 파악해 가는 겁니다. 거미만이 가진 실루엣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다리가 길고 뾰족하고 약간 기괴한 꺾임이 있고 그에 반대로 몸통은 동그란 실루엣을 가지고 있다라던가 상징성도 파악을 해야 하는 게 좋죠. 왜냐면 여기서 파생되는 키워드들이 되게 많은 아이디어를 주거든요. 또 이제 다른 매체에서 스파이더맨이라든지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롤이라든지 이렇게 예시를 써놨는데요. 평소에 내가 다양한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데이터베이스를 쌓는 데는 너무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많이 보고 많이 해봐야 한다는 게 컨셉 아티스트의 소양이 아닐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내가 특징을 분석했다면요. 실루엣을 활용하는 건데요. 제가 실루엣을 변형시켜봤어요. 약간 소극적 변형, 과감한 변형 2개 정도로 나누는데요. 중요한 건 뭐가 더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거미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유지할 건지 어느 정도 깨트릴 건지 이 차이를 실험해보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도 역시 큰 덩어리와 비율만 가지고 노는 거예요. 비율이랑 방향성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어느 정도 재밌는 덩어리, 실루엣이 나왔다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나의 취향이라던가 미학을 담을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도 디테일보다는 느낌에 집중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덜어낼 건 덜어내고 취할 거는 취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디자인을 완성시키는 일입니다. 키워드에 관련된 디자인 수업을 하다 보면은 제가 꼭 학생분들한테 염려돼서 하는 말이 있는데 똑같은 키워드는 있어도 같은 실루엣은 없다. 우리가 같은 거미라는 키워드에서 시작했지만 눈앞의 결과물들은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와우의 네루비안이라던가 스파이더 아머라던가 앨리스라던가 실루엣을 해석하고 시각적인 언어로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넘어가면은요. 게임의 뷰와 실루엣
실루엣도 연관성이 있어요. 그림을 그릴 때는 캔버스에 그리잖아요. 근데 캐릭터가 서 있는 곳은 게임 속이거든요. 진짜 무대를 고려하는 단계가 이 게임의 뷰와 실루엣의 연관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접하는 퍼터뷰와 어떻게 실루엣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관한 설명을 먼저 해볼게요. 3인칭 백뷰 게임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런 3인칭 뷰에서는 정면보다 실루엣 포인트가 더 중요해요. 게임을 하시다 보면은 캐릭터들이 자기 몸보다 큰 무기를 들고 뛰는 걸 엄청 많이 보잖아요. 이게 왜냐면 그 무기를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얻은 결과물의 상징이기 때문에 가장 화면에서 오래 머무르고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게 좋아요. 유저의 시각적인 만족감을 극대화시키는 이것도 하나의 전략인 거죠. GTA에서는 무기 실루엣을 보여주고 생동감을 넣는 요소들을 붙여주는 겁니다. 망토라든지 장식용 끈이 휘날린다든지 캐릭터들이 긴 장발을 한다든지 헤어 장식이나 이런 요소들을 풍성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3인칭 백뷰 게임에서는 실루엣이 보통 머리, 어깨, 상체, 하체 이런 순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깨나 머리에 집중을 해주는 게 좋겠죠? 이번에는 타피오 게임입니다. 요거는 TPS랑 달리 좀 다른 전략이 필요해요. 퍼터뷰 게임은 실루엣의 핵심이 머리 장식과 상반신 볼륨에 집중되거든요. 하반신은 거의 보일 일이 좀 드물어요. 특히 이 롤이라는 게임을 우리 많이 접하셨잖아요. 캐릭터가 뒤섞인 난전의 상황에서는 누가 적이고 누가 난지 이런 것도 빨리 파악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루엣의 무기 형태 그리고 색 분배 이런 것들로 캐릭터성을 극대화합니다. 요 캐릭터는 한 캐릭터의 다양한 스킨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하체의 실루엣은 색배색 정도만 바뀌고 대부분 실루엣의 변주는 헤어와 상체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FPS 1인칭 뷰를 설명해 볼게요. 1인칭 게임 같은 경우에는 눈 깜짝할 사이에 승부가 결정되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마주했을 때 실루엣이나 무기, 덩치가 한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캐릭터보다는 다른 캐릭터의 실루엣이 정말 중요합니다. 원거리에서도 적과 아군을 구분할 수 있게끔요. 색대비나 빛나는 요소들을 잘 배치해주는 게 좋고요. 저는 그 예시가 오버워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트워크만 보셨어도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에 대한 좋은 레퍼런스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한독성이 무조건 높아야지만 좋은 디자인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저 밑에 예시로는 콜옵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독성을 의도적으로 끌어올리면 오버워치처럼 화려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이 있는 게임을 만들 수 있고요. 한독성이 낮아지면요. 배틀그라운드나 콜옵처럼 긴장감이나 은폐, 엄폐, 식전 이런 재미를 갖는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판독성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게임의 방향성 자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이드 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1인칭의 판독성과는 다르고 좀 더 캐릭터의 조형적인 재미를 추구한다고 봅니다. 핵심은 간결한 외곽선, 과감한 덩어리를 활용합니다. 캐릭터의 특징을 아주 명확하고 크게 부각시켜야 하기 때문에 화려한 색깔, 컬러의 대비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음은요. 이거는 뷰의 문제는 아닌데요. 게임의 장르적인 것과도 많이 연관이 되거든요. 수많은 상품이 진열된 전시장에서 내가 만든 캐릭터가 선택을 받으려면 그 캐릭터만의 독보적인 매력을 가지고 가야겠죠. 페그호 같은 경우에는 좀 화려한 보그 모션이던가 거기에 걸맞는 실루엣을 가져가고 미호요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실루엣을 되도록 절제하되 되게 치밀한 색 배치로 그 룩을 완성시키거든요. 게임마다 스타일은 다른데 그 두 개가 잘 활용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수집형 게임에서는 결국 강력한 브랜드성을 가지게 된다. 굿즈나 여러 가지로 다른 매체로의 확장성까지 있기 때문에 앞에서 뷰로 나눈 것보다 이 장르에서 좀 더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컬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컬러 배색의 첫 번째 목적은 플레이어에게 직관적인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컬러 블록이란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우리는 캐릭터를 볼 때 실루엣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색을 인식하는데요. 좋은 실루엣 위에 정리된 색이 올라가면 식별 속도는 더 빨라져요. 처음 캐디를 하시거나 처음 실무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인데요. 색을 약간 디테일처럼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색이 너무 쪼개지고 가독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멀리서 봤을 때 뭉쳐 보이지가 않아서요. 결국에는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기가 어렵죠. 컬러도 실루엣처럼 한 덩어리로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게
게 좋습니다. 이 모든 게 판독성 하나를 위해서예요. 화면을 보면요. 여기 나열된 그 색상 막대기들만 보고도 어떤 캐릭터인지 인지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형태가 전혀 없고 색 덩어리와 비율만으로도 캐릭터를 알아볼 수 있으면 정말 잘 설계된 컬러블록의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한 색 덩어리부터 승부를 하는 게 좋은 디자인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키포인트와 컬러를 집중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무조건 그 명도 싸움을 하라고 말은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채도 대비만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눈은 밝고 어두운 거를 빨리 보는데 특화돼 있거든요. 그 다음이 채도 대비고요. 좀 더 쉽게 얘기하려고 피카츄를 가지고 왔는데요. 실루엣부터 너무 재밌고 여기서 우리가 제일 대비가 센 곳은 눈입니다. 눈. 흰색과 검은색의 대비가 가장 세죠. 그 다음에 물려있는 얼굴 포인트가 색이 물려있고 포인트도 집중돼서 시선이 잘 가고요. 마지막으로 귀에 검은 점으로 실루엣을 닫아주는 효과까지 있어서 디자인이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화와 일러스트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원화를 보는 사람들은 내 동료 개발자들이에요. 모델러나 애니메이터 분들, 게임 속에 구현을 하게 도와주는 분들이 원화를 보는 거고요. 반면에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봅니다. 게임의 매력을 한 장에 담아서 유혹하는 역할을 일러스트가 해주는 거죠. 게임 원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중요시합니다. 원화는 사용되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D 모델러가 입체를 만들고 애니메이터가 뼈대를 심고 이펙터가 효과를 넣고 할 때 보는 설계도입니다. 이거는 제가 작업했던 세븐나이츠의 펜리르와 투르드 원화입니다. 펜리를 보시면요. 늑대의 발과 꼬리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모델러가 바디의 흐름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런 가이드도 해주고 또 이런 옷의 겹침, 레이어드 이런 것도 오른쪽에 보시면 도식화되듯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의 코스튬이고요. 망토 아래 구조라던가 벨트의 결합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원화가는 그림 한 장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최대한 친절한 가이드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일러스트 영역으로 넘어가 볼게요. 게임 일러스트입니다. 원화가가 이 캐릭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설명했으면 일러스트는 이 캐릭터는 얼마나 매력적인가를 설명하는 단계예요. 포즈는 더 과장되고 라이팅도 훨씬 극적으로 연출하고요. 게임의 물리 엔진에서 불가능하지만 일러스트에는 가능한 표현들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실루엣 관점에서 본 두 작업의 차이는요. 원화에서는 최대한 정보를 가리지 않고 다 보여주는 것, 뭉개지지 않게 다 보여주는 게 미덕이고요.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실루엣을 확장시켜주고 게임의 물리법칙으로 불가능할지라도 헤어가 이렇게도 휘겠지 라는 표현을 해보는 것입니다. 펄럭이는 옷자락, 스킬에 등장하는 황금용 이런 것들도 같이 표현을 해주고 펜리르 같은 경우에는 게임의 비율보다 손과 발이 더 커지고요. 꼬리나 갈기도 더 풍성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캐릭터의 에너지를 발산하게끔 좀 더 과장하는 맛이 이 작업의 재미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오늘 공유해드린 이런 것들이 가이드가 되어드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했고요. 이 다음 시연 영상은 아마 디자인을 하는 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실전에서 제가 어떻게 캐릭터를 설계하는지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영상이고요. 하나의 자료에서 어떻게 다른 방향성의 디자인이 파생되는가 디자인 바리에이션 하는 방법을 좀 담아봤어요. 키워드로는 피 하나를 잡았고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상들을 이렇게 메모로 좀 남겨봅니다. 기본 바디는 실루엣까지 준비를 해뒀어요. 얼굴도 막 인상을 또렷하게 잡는다기보다는 이쯤 주차하는 게 좋겠지? 정도만 잡고 가는 편이에요. 이게 실루엣을 가지고 노는 단계인데요. 부드러운 브러쉬를 써가지고 형태의 덩어리에만 집중을 해서 작업을 합니다. 옷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꽃잎이 레이어드 돼 있잖아요. 구조는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 레이어드는 느낌을 찾자가 목표예요. 어느 정도 1번 시안이 나왔다고 느껴지면은 다른 실루엣 덩어리를 던지는 단계로 넘어가요. 다른 실루엣을 활용하고 싶은데 아이디어가 안 떠오를 때는 제가 보는 자료의 이미지를 좌우 반전도 시켜보고 위아래도 뒤집어 보면서 실루엣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2번 실루엣까지 나왔다 치면은 1번으로 돌아가서 구체화를 하는 작업이에요. 디테일한 단계는 아니고 아직까지도 느낌을 쫓는 단계입니다.
어느 정도 조금 라인으로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회색을 발라보면서 디자인의 면적을 또 한 번 체크하거든요. 하다가 실루엣이 다리 쪽이 밋밋해서 신발에도 꽃을 하나 심어야겠다 하고 실루엣을 다시 만드는 중입니다. 색을 입히는 단계입니다. 컬러는 디테일보다는 면적이랑 덩어리 개념으로 접근을 해주고 있고요. 내가 보고 있는 이 자료의 이미지가 아이보리 배경 위에 레드가 찍혀 있으니까 그거를 가져가자 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료를 볼 때 생각보다 정보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좀 더 이미지적으로 직관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참고한 디자인이 어느 컬러 위에 서 있는지도 자료가 됩니다. 조금 밋밋한 것 같아서 다른 색도 바르면서 고민 중이네요. 고민하는 구간이 괴로워도 제일 재밌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근데 고민이 오래되면은 웬만하면 그냥 폐기하는 게 답인 경우가 많긴 하더라고요. 지금 모자란 포인트 같은 거를 채우려고 골드도 좀 발라보고 있네요. 이런 무늬나 이런 것들은 그 형태보다는 색의 비율 정도만 발라주는 게 시안에서는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1번 시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정리해서 따로 빼줍니다. 같이 일했던 분들에게 항상 당부하는 건데 시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넘버링을 표시해주는 겁니다. 넘버링을 표시해줘야 이 그림을 보고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헷갈리지 않아요. 두 번째 시안도 조금 구체화를 해주고 있네요. 조금 그리다 보니까 꽃잎의 라인이 뭔가 그 선녀의 날개옷 같은 느낌도 줘가지고 신비한 캐릭터랑 진짜 잘 붙겠다 라는 느낌을 좀 받았네요. 그 이미지 그대로 분석하고 키워드를 정리하는 게 이런 거를 상상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회색을 발라주면서 전체적인 실루엣 이런 거 다시 한번 점검하는 단계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초반 단계에서 이게 잘 되는 건지 확인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그래서 실루엣을 던진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많이 던져봐야 괜찮은 실루엣을 하나 봤거든요. 그 사람의 그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나올 때도 있다가 컨디션에 따라 내 몸에 붙는 자료가 있고 안 붙는 자료가 있다라고도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시간을 가지시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내가 빼먹은 단계가 있으면 한 번 더 체크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색을 바르는데요. 이번에는 좀 그 피아노의 직관적인 컬러 레드랑 블랙의 그 필승 조합을 좀 발라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시안이랑 차이를 주려고 노출을 줄이려고 피부에 흰 것도 발라보고 합니다. 게임에서 흰색 옷을 보면은 조금 밀도가 떨어져 보일 때가 많아요. 아무리 고급져도. 그럴 때는 색으로 묶되 면으로 쪼개서 디자인의 밀도를 좀 올려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번 시안도 어느 정도 구체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시안이 나왔어요. 방향성이 다른 두 개의 시안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시안에서 1번을 토대로 파생된 시안이 있을 거고 2번을 토대로 파생된 시안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바리에이션을 늘려가는 거죠. 이 앞에서 작업했던 것들 중에 아쉬운 포인트들만 좀 건드려 보는 거죠. 사실 클라이언트도 원하는 바에 대해서 확실치 않거든요. 서로 원하는 거를 찾아가는 단계잖아요. 비슷한 시안을 쭉 나열을 하다 보면은 서로의 취향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방향성이 다른 시안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맞춰가는 게 빨리 결과물까지 가는 방법 같아서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안을 더 늘려보려고 이것저것 시도를 하는데 잘 나오지 않아가지고 아마 이 3번 시안은 폐기가 됩니다. 밑에 있는 친구도 똑같이 바리에이션 늘려주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와, 디자인 베리에이션이 다양하지 못한 편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좀 질문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디자인의 나열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비슷한 디자인의 나열이 아닌데 비슷해 보인다. 이거는 취향이 확고하신 거거든요. 내가 평소에 참고하지 않는 자료, 내가 평소에 관심 없었던 장르를 한번 열어 봐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게임 원화를 하고 싶은데 아저씨를 못 그려요. 성별이나 연령대가 한정되어 있는 작업자 취직하기 어려울까요?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내가 잘하는 거랑 잘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잘하는 거를 더 어필하라고 하거든요. 굳이 내 약점을 노출시키면서까지 나를 PR할 필요는 없잖아요.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거는 나 혼자가 아니라 두세 분이라도 더 같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그
그거를 좀 더 잘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그분한테 그 일이 갈 겁니다. 내 장점만 어필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좀 됐으니까 저희 작가님의 수업에 대해서 저희가 또 얘기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 수업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인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토요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하고 있고요. 캐주얼 원화 일러스트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테크닉도 있지만 그림을 설계하는 방법, 그리고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고요. 디자인에 활용되는 언어 같은 것도 가르쳐드리고도 있습니다. PPT와 실무 자료를 기반해가지고 1대1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론 설명 후에 피드백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완성을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그림을 그리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학생들이랑 같이 목표로 하는 부분입니다. 캐릭터 원화가가 목표이시거나 그림을 좀 더 재밌게 디자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작가님. 여러분들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밤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